쇠지렛대로 사장실 문을 따려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 문을 따는 순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인데 아빠, 나 몸이 너무 뜨거워. 아침에 들었던 딸 아이의 음성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딸의 열은 40도까지 오르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1,000원 한 장 남지 않은 상황. 금고에서 조금만, 그래 꼭 필요한 만큼만 꺼내자.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순전히 촉각의 의지에 책장을 더듬어 금고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뭐 두고 가신 거라도 있나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옆벽에는 비상벨이 보였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경비가 달려올 텐데. 왜 거기 있어요? 거기 제 책장인데.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장님은 저를 흘깃 보시더니 이내 제가 있는 책장으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장님은 책장에서 서류를 뒤적거리시더니 문득 뭔가를 꺼내셨죠. 아, 이거 두고 가신 거죠? 순간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딸아이는 주머니 속 쇠지레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빠, 복도에서 딸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선 채 열이 너무 높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 사장님께서 딸아이를 보시더니 바로 달려가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많이 아픈가 보네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은 가야 하는데 당장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제 차로 가요. 생각에 잠긴 저를 두고 사장님은 이미 딸아이를 안아드셨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왜 그러고 서 있어요? 빨리 와요.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뛰어가듯 차에 올랐습니다. 이러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빨리 가요. 사장님이 시동을 걸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가 제 무릎에 기대자 본능적으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병원 도착할 거예요. 사장님이 속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응, 아빠 여기 있어. 아빠 꼭 붙잡고 있어.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제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는데 병원 도착 알림이 들렸습니다. 일단 꼭 안아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요. 사장님이 차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죠.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 딸이 너무 아파요. 응급실 의사가 바로 달려와 딸아이를 진찰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네요.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겠습니다. 혹시 병원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저 사장님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급여 가불이 될까요? 한 6달치 정도요. 말을 하면서도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요즘 공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사장님께서도 그 정도 여유가 없으실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안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제발.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일 뿐이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의 사장님이 제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시더니 이내 픽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불을 해드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따님 치료비 제가 전액 부담해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이십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의 저는 사장님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보이지 않았죠. 그의 저는 고개를 연신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장이 해야 할 일인걸요. 직원들 한 명 한 명은 제게 있어선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걸 제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제 눈에 맺힌 물기를 손가락으로 닦으셨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눈이 퉁퉁 불었네요. 다 큰 성인 남자가. 아니요, 이건 운 게 아니라 황급히 눈물을 닦으려는 찰나 따뜻한 온기가 제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그간 정말 걱정 많았죠? 이런 건 앞으로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조건 도울 테니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사장님이 이미 원무가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원무과로 찾아가자 복도 끝에서 통화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통화 내용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우셨습니다. 네, 은행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은 정말. 네, 알고 있습니다. 기계 매각하면 다음 주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든 드려야 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밀린 월급에 기계까지 매각해야 하는 상황.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 병실로 돌아오셨습니다. 딸은 이제 좀 괜찮아요? 네, 해열제 맞고 나서 열이 좀 내려갔어요.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딸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죠? 네, 하지만 수술비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아까 그 전화 내용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내드린다고 분명히 약속 드렸잖아요. 사장님이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장이 괜히 사장이겠어요? 저 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마요. 하지만 미세하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뭐 돈이 문제예요? 딸 살리는 게 먼저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더욱 목이 메왔습니다. 공장이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슴 한켠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도 딸 아이의 옆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병실에서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좋아졌나요? 사장님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열도 많이 내렸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출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머뭇거리는 제게 한 잔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아침 회의 시작해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사장님은 직원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결혼을 앞뒀고 누구네 아이가 돌잔치라고 마치 오랜 이웃의 소식을 전하듯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머, 저기 제 차예요. 사장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보고 순간 놀랐습니다. 10년은 더 된 것 같은 마티즈. 게다가 옆구리에 꽤 큰 흠집도 나 있었죠. 아, 요즘 이게 트렌드거든요. 제 표정을 보시곤 황급히 설명하시더군요. 사장들 사이에서 이런 경차 타는 게 굉장히 힙해졌어요. 뭐, 벤츠 S클래스니 그런 건 이제 너무 흔해져서.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요즘엔 이런 게 대세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차를 얻어 타고서는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했네요.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뾰족한 구두에 물 먹인 듯 반들반들한 정장 차림.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먼저 들어가세요.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먼저 보내려 하시는 게 역력했죠. 아마도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원은 사장님의 마음 같은 건 전혀 읽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말에 사장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부탁드릴게요. 매번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그러면 정말 이번 주까지예요. 그 안에 상환이 안 되면 공장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은행원이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녹음까지 됐으니까 이제 정말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시더니 겨우 말씀을 이으셨죠. 이 공장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들. 직원들 사이에서 종종 들려오던 이야기였죠.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사장님의 아버님이 직접 벽돌을 쌓아 올리셨다고. 여름이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땀방울로 흙바닥이 젖었다고. 그렇게 한 뼘씩 키워온 공장이었는데 들어가시죠. 사장님께서 먼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직도 은행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문득 사장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기 민수 씨. 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내려 애쓰시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아시잖아요. 다들 여기가 제2의 집인데. 말씀을 이으시다 목이 메이시는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름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기계 옆에서 이것저것 살피시던 김 반장님이 반갑게 손을 드셨습니다. 벌써 20해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죠. 아이고, 우리 민수 씨도 왔네.
어제 딸내미는 좀 어떻던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사장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김 반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때 사장님 아버님한테 딱 그랬거든. 애들 학비 때문에 죽을 뻔했을 때. 지금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된 것도 다 사장님 덕분이야. 정말 사람 구실하며 살게 해주셨지. 그때 생산팀 박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어이구, 아침부터 무슨 좋은 이야기 하세요? 우리 공장 자랑 중이었지. 작아도 정이 넘치는 우리 공장.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공장 안에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재빨리 고개를 돌리셨죠. 아까 은행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런 따뜻한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니. 잠시 후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장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지금 직원들은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더는 밖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민수 씨. 급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시며 서류를 뒤적이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걱정할 일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알게 됐는데 이 김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적자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래처 몇 군데가 부도나고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때 주려고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말씀하시다 목이 메이신 듯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5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장이 넘어가요. 그러면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금요일까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다 이내 고개를 젓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애초에 말하지 말 걸 그랬네요. 괜히 민수 씨까지 걱정시키고 하지만 거래처만 생기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공장 기술력이면 요즘 같은 불황에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게다가 3일 안에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 씨가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볼 수 있다고요? 사장님, 제가 대학 어디 나온지 아시죠?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맞다. S대 나오셨죠죠? 동기들이 다들 이제 대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백일전자 구매팀 과장도 있고 함난산업기획실에도 있고 제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능하겠어요? 정말 가능하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 분명 가능할 거예요. 전부 저랑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자취방도 서로 놀러 다니며 맨날 같이 다니던 절친한 친구들이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거기다 우리 공장 기술력이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소문났었거든요. 이 구역에서 금융기술 최고라고. 그의 사장님의 눈이 반짝이시는 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저 한번 믿어보시죠. 이후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영아, 오랜만이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통화를 하는 내내 사장님은 불안한지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셨죠. 이내 통화가 끝나고서는 제가 말했습니다. 약속 잡았습니다. 정말로요? 그제서야 사장님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만 보셨을 텐데. 그럼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도 같이 가야죠.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옷매무새를 자꾸 만지작거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 PPT에서 핵심은 다른 공정과 수율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는 걸 어필하는 것에 있고 차에 오르면서도 사장님은 계속 자료를 체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늘 의연하고 침착하시던 분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긴장되세요? 아, 티가 많이 나나요? 쓰게 웃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려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이런 큰 거래처는 항상 아버지가 맡으셨거든요. 제가 이런 큰 회사 미팅은 처음이에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딸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공장을 지키려 애쓰는 한 딸의 모습이. 사장님,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아버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 말에 사장님이 깜짝 놀란 듯 쳐다보셨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죠. 고마워요. 작게 나온 목소리였지만 그 말씀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1시간 뒤 거대한 삼백전자 본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사장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차를 하시려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서셨죠. 5년 전에도 왔었어요. 그때 아버지랑 같이 왔었는데 말씀을 멈추시더니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때 과장이 아버지한테 하청업체 주제에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사장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기술력으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데 그렇게 무시당하시는데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당하신 모욕이 아직도 생생한 듯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엄청난 힘의 차이 앞에서 겪으셨을 일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제가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하고는 다르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는 김 반장님 기술도 있고 새로운 설비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망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장님 옆에 있잖아요. 저는 성큼성큼 앞장서서 사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0전자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륜공장에서 왔는데요. 11시 미팅 잡혀 있습니다. 하청업체세요? 젊은 직원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회의 중이시거든요?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저기 구석에 앉아 계세요. 손가락으로 가장 구석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하찮은 것을 다루듯한 그 태도에 사장님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약속 시간 맞춰서 왔는데 사장님의 작은 항변에도 직원은 모니터만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쩌겠어요. 과장님 일정이 바쁘시니까. 그때였습니다.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한 남자가 활짝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밤새 같이 과제하던 동기. 이제는 이 회사 차장이 된 준호영이었죠. 이게 얼마만이야? 여기서 다 보내? 준호영이 달려와 제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야, 너 연락도 없이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놀란 듯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무시하던 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차장님, 이분들을 아세요? 응?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우리 과 최고 수재였지.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준호영의 말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무시하던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이제 진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을 흘깃보니 작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사장님의 걸음걸이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았죠. 민수 씨, 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씀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사장님은 계속 제 옆에 바짝 붙어 서 계셨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의지할 곳을 찾은 것처럼요. 회의실로 가는 길, 사장님이 문득 멈춰 서시더니 제 팔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저기, PT 순서는 내가 먼저 인사드리고 민수 씨가 기술 설명해주면 될까요? 처음으로 제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늘 모든 걸 혼자 결정하시던 분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호 형한테 우리 공장 기술력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그 말에 사장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챙기고 있을게요. 문득 옆모습을 보니 사장님이 어린아이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나 완벽해 보이기만 하셨는데 이런 모습도 있으셨구나. 떨리시면 제 손 잡으세요.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순간 민망해졌습니다.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대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냉장고 문을 연 것처럼. 회의실 안에는 6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가시 돋친 채로였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또 누군가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죠. 안녕하세요, 대륜공장. 우리 민수 왔어? 준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밝은 목소리에 핸드폰을 보던 임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쪽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절친한 S대 동기예요.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은 준호영의 소개가 이어질 때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 부장님은 처음으로 자료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셨죠.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셨지만 곧 단단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특히 이 부분을 봐주십시오. 사장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동안 하품하던 임원도 이제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이 부분의 정밀도가 관건일 텐데. 기술 부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가려는데 뜻밖에도 사장님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특별한 가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열 처리 과정에서 놀랍게도 사장님이 전문적인 기술 설명을 완벽하게 해내고 계셨습니다. 김 반장님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하고 계신 거였죠. 아마도 밤새 공부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약간 부은 듯한 눈가, 아버님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거였을까요? 최 부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연락은 일주일 안에 주신다고 하셨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 무거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네, 준호 형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그래도 마음을 너무 놓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과는 달리 사장님의 어깨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 늦은 시간을 알리는 디지털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직원들 다 퇴근했을 텐데. 저희도 이제 여기서 퇴근하죠. 시동을 거시더니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주소 찍으세요. 사장님이 내비게이션을 가리키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갈게요. 사장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직원분들 집에 직접 태워드리는 거 말이에요. 사장님의 수줍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정말 제 욕심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 직원 잘 챙기는 사장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뿐이니까요. 제 이기심에 한 번만 맞춰쳐주세요. 그 말씀에 뭔가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추시더니 사장님이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봤네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서만 해왔는데 말씀하시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푸른 신호등 불빛이 사장님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늘 의연해 보이기만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 참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뭐라고 더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계속해서 도시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집이 어디쯤이에요? 저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음악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침에 그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죠.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자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상업지구인데요.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번화가의 네온사인들만 반짝이고 있을 뿐 주택가는 보이지 않았죠. 아, 잠깐 친구 좀 만나고 가려고요.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하다가 결국 조용히 차를 세우셨습니다. 네, 알겠어요. 들어가실 때 연락 주세요. 차에서 내려 꾸벅 인사를 하고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의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도심은 썰렁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월세도 밀린 지 오래였고 오늘도 역시 찜질방이겠죠.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또 졌잖아. 에이, 내일 월차 쓰고 한 반 더 가자고. 평일 밤인데도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구석자리를 찾아 눕고 싶었지만 온통 사람들로 가득했죠. 결국 샤워실 근처 좁은 자리를 겨우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옆자리에 고성방가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봤습니다. 10시 반. 딸아이와 영상통화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아이가 이런 곳에서 자는 아빠를 알게 되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사장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데서 잤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치 결심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요. 그 말씀에 고개를 들어보니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급하게 헛기침을 하시더니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돌리셨습니다. 아니, 마침 남은 방도 있고 그래서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시며 애써 태연한 척 하셨습니다. 그냥 비워두면 아깝잖아요. 월세도 못 받고. 일부러 저를 보지 않으시려는 듯 찜질방 벽에 붙은 포스터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회사 가기도 더 편할 것 같고. 차도 같이 타고 가고. 말씀하시다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덧붙이셨습니다. 방세는 나중에 꼭 받을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제 자존심을 지켜주시려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찮은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라는 게 느껴졌기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졸음과 시끄러운 찜질방의 소음, 그리고 사장님의 그 따뜻한 배려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런 신세라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편하게 말하세요. 이후에 사장님의 차에 올라타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막상 할 말이 없다는 게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네? 사장님이 살짝 놀란 듯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아까 회의할 때요, 저희 공장 제품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다 보니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사실 아버님한테 물려받으신 거라 잘 모르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다시 보게 되었어요. 순간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칭찬을 받은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 정도는 당연하죠.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나서 그 명성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얼마나 공부했는데요. 핸들을 꼭 쥐고 계시던 손에 힘이 풀리더니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품 아세요? 0.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설비로는 더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절대 못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내내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아이처럼 신나게 떠들어대셨죠. 그리고 김 반장님이 개발하신 그 공정. 아, 이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즐겁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의젓한 사장님은 어디 가고 자기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냥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즐거운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말씀 중에 문득 제 시선을 의식하셨는지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쁘고 빛나는 분인지 몰랐거든요. 순간 사장님의 손이 핸들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아부하지 마세요. 억지로 태어난 척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월급 안 올려드립니다.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작은 목소리로 되묻는 사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내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지만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한동안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추고 나서도 둘 다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장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15층을 누르시는 사장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색하게 겹쳐 보였죠. 사장님은 구두 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시다가 제 시선과 마주치자 황급히 멈추셨습니다. 저는 층수 표시등만 뚫어지게 바라보았고요. 5층, 6층. 시간이 왜 이리 천천히 가는지 둘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은 대체 뭘까?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15층에 도착했을 때는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쪽이에요. 1501호. 현관문 앞에서 사장님이 비밀번호를 누르시는데 평소에 능숙함은 온데간데 없이 2번이나 틀리셨습니다. 죄송해요. 오늘따라 손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내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사장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3분이면 돼요. 딱 3분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으로 쏙 들어가시더니 문을 반쯤 닫으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굴러가는 소리, 급하게 서랍 닫는 소리, 쿵쿵거리며 뛰어다니시는 발소리. 아, 이건 베란다 쪽에 대충 던져두면 되겠다. 혼잣말처럼 들리는 작은 목소리.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 접히는 소음도 들렸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났을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계신 사장님.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세요. 아까까지 긴장하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마치 고급 호텔 안내하듯 당당하게 손짓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덜 밀린 잡지 한 권, 급하게 접힌 듯한 담요 자락이 그 당당함을 살짝 배신하고 있었죠. 여기 방을 쓰시면 돼요. 거실에서 이어진 큰 방의 문을 여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와 책상, 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방은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기 작은 방이 더 편해서 그래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원래 제가 작은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담하고 책상도 창가에 있어서 일하기도 좋고 뭔가 말씀하시다가 살짝 머뭇거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작은 방이 더 아늑하더라고요. 한사코 사양하시는 모습에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방세 꼭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큰 방 쓰셔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얼마 받을 줄 알고 고맙대요? 정말 왕창 받을 거니까 꼭 기대하고 있어요. 사채업자도 울고 갈 만큼 톡톡히 쳐서 받을 거니까 각오하고요. 그의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러면 피곤하셨을 텐데 얼른 주무세요. 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게 되더군요. 아침에는 제가 사장실을 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장님 집에 누워있다니. 자꾸만 사장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H전자에서 당당하게 발표하시던 모습, 차 안에서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공장 이야기를 하시던 순간 부끄러워하시며 귓불이 붉어지시던 모습까지. 평소에 의연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수많은 표정들. 오늘은 왜 이렇게 그 미소가 자꾸 아른거리는 걸까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지만 가슴 한켠에 들뜬 기분은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되는 거였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사장님은 그저 직원을 걱정해 주시는 것뿐일 텐데 내가 너무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장님이 나 같은 사람이랑 말도 안 되지. 빨리 이런 생각 접어야 해. 베개를 몇 번이고 뒤집어가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자꾸만 사장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 설렘 가득했던 순간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옷을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 씨, 빨리 나오세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사장님의 목소리에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방문을 열었죠. 사장님은 이미 완벽하게 출근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들인 듯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이 출근해야죠. 이내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아침 먹고 가야죠. 제가 간단히 준비해놨어요. 식탁 위에는 벌써 토스트와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져 있었죠.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앉으세요. 식으면 맛없어져요. 사장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평소에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실을 턴다고 했던 제가 지금은 사장님과 같은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다니. 커피 블랙으로 드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에서 늘 그렇게 드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니 가슴 한켠이 달콤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젯밤의 다짐이 떠올랐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그 뒤로 저희는 식사를 끝내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제는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아침까지 차려주셨는데 운전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의 사장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부탁할게요. 마침 피곤했던 참이었거든요.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잠드신 사장님. 평소에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 아닌 그저 스르르 잠든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멈춰설 때마다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살짝 흐트러진 앞머리, 긴 속눈썹, 달빛처럼 고운 옆모습. 차창에 비친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문득 어제 차 안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말에 붉어지시던 얼굴, 아침에 일부러 커피를 제 취향대로 타주신 것도. 혹시 사장님도 나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급하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는 자꾸만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햇살이 사장님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레 깨워드렸습니다. 잠든 모습이 너무 예뻐서 깨우기가 망설여졌지만 이미 공장 앞이었죠. 어머, 제가 잠들었나 봐요. 부스스 눈을 비비시던 사장님이 문득 공장 앞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평화롭던 얼굴에 그늘이 졌죠. 저기, 민수 씨. 네?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아까까지의 편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혹시 제가 공장에 들어갈 때까지 좀 가려주실 수 있나요?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사장님의 불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사장님 앞에 서서 걸었습니다. 공장 입구 쪽에 서 있는 남자를 힐끗 보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서성이고 있었죠. 검은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뭔가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장님의 핸드폰이었죠. 그 소리에 남자가 이쪽을 획 돌아보았고 사장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사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꼭 쥐시는 게 보였죠.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저 남자가 사장님을 찾아온 거였군요. 뭐야, 너 지금 남자랑 있어?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봐, 너? 이번엔 제게 노려보듯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이 여자 유부녀인 거 알아? 감히 남의 아내를. 예전에야 부부였죠. 사장님이 한 발 앞으로 나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3년 전에 이혼했잖아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사실을 말씀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쥐고 계신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서 남자의 발걸음 소리와 화난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사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그건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네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죠.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장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리가 조심스레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무슨 일이에요? 그게 이번 달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인내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책상을 꽉 쥐시는 손끝이 하얗게 변한 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은행 독촉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문틈 사이로 사장님이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거래처 결제가 조금 늦어져서 직원들 월급이라도 먼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애타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여러 군데 돌리시는 것 같았지만 계속 거절당하시는 모양이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깊은 한숨 소리.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니 사장님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죠. 사장님,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급하게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아, 민수 씨, 아직 안 가셨어요? 애써 평소의 모습을 유지하시려 했지만 붉어진 눈가가 지금까지의 고민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신가요? 제 말에 사장님이 잠시 입술을 깨무시더니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오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계약 꼭 성사되어야 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을 만지작거리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300전자와의 계약이 안 되면 말씀하시다가 목이 메이신 듯 했습니다. 제 앞에서만큼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공장이 이대로 무너질까봐.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무서워요. 마지막 말씀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늘 강인하게만 보이시던 사장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서만 짊어져 왔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는 것 같았죠. 전 이 공장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말만큼이라도 고마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가 이미 늦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제 퇴근할까요? 사장님이 피곤한 듯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요. 이런 늦은 시간에요? 사장님이 저쪽 시계를 바라봤죠. 현재 시각은 저녁 9시 반이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물어보진 않으셨습니다. 1시간 후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준호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제 동기이자 300전자의 과장인 그가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이번엔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준호 형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형, 우리 공장 이번 계약 말인데. 말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준호 형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거든요. 몇 번이고 본 적 있는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 찬 시계만 해도 우리 공장 몇 달치 월급은 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구지? 어이, 민수야, 반갑다. 준호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혹시 애인분이세요? 그 말에 준호 형이 물을 마시다 말고 캑캑거렸습니다. 옆에 계시던 여성분은 살짝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죠. 이놈이 무슨 소리를. 준호 형이 양손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그런 오해를 받는 것조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보였죠. 300전자 사장님 따님이시다. 이놈아.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인이냐고 물어본 게 너무 부끄러워졌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사장님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네요. 사장님 따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더 긴장되게 만들었죠. 솔직히 이번 계약은 힘들 것 같다. 준호 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력은 너희 회사가 단연 최고야. 아까 회의 때도 모두가 인정했고. 잔을 빙빙 돌리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길리온 산업이랑은 20년 넘게 거래해온 사이라서 우리 사장님이 그쪽을 많이 밀어주시는 분위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미 오래 거래한 회사를 제치긴 힘들다는 거였죠. 옆을 흘깃 보니 사장님 따님은 와인 잔을 돌리시며 우리 대화를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시는 것처럼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미소 지으시는 게 뭔가 다른 속내가 있으신 걸까요? 그래도 형, 이번에는 정말 절실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해보려는데 준호 형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도 당연히 네 일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내 선에서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 사장님 따님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왜인지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공장이 망하면 직원들도 다 끝인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반장님의 아들 학비며 박 과장님의 대출금 생각이 나서.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준호 형이 미안한 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미있네요. 사장님 따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회사를 생각하는 직원이라.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롱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감탄일까요?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사장님 따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업 네트워킹 파티가 열려요. 국내 대기업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아, 설마 그 파티. 그 파티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기업가들끼리의 사교 모임. 네, 그 파티 맞아요. 한 기업당 최소 매출 기준이 있어서 중소기업은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교 모임이죠. 원래라면 그 파티에는 사장님도 가고 싶어 하셨지만 매출 기준에 한참 못 미쳐서 못 갔었죠. 원래라면 민수 씨 기업은 참석하지 못하는 거지만 제 동행인으로 참석하시면 되니까요. 순간 준호 형이 물을 마시다 캑캑거렸습니다. 지금 그 파티에 민수를 데려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사장님 따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신 채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드셨습니다. 왜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만 동행인은 한 명만 가능해서. 와인 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민수 씨만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만 가능하다면 저희 사장님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가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이셨죠. 제가 동행인으로 초청한 건 민수 씨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혀 생각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왜 하필 저를, 사장님이 아닌 저를 지목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걸까?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옆에서는 준호 형이 놀란 표정으로 저와 사장님 따님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고 사장님 따님은 여전히 그 묘한 미소를 띤 채 제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가겠습니다. 그럼 금요일까지 최대한 빨리 준비하세요. 시간이 넉넉하진 않으니까요. 사장님 따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로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준호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사장님 따님 원래 저러신 분이에요? 아니, 그게 절대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준호 형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원래는 되게 차갑고 사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건 뭔가 이상해. 게다가 동행 초대라니.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의아해. 대체 뭐지? 다른 대기업 자제분들이 동행 요청했을 때도 혼자가 좋다고 그냥 혼자서 가시던 분인데. 둘 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자정이 넘어서야 술집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막차는 끊긴 후였죠. 택시라도 잡아볼까? 하지만 주머니가 가벼웠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따님의 제안도 그렇고 1시간 반쯤 걸어 겨우 사장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까치발로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이제 오셨어요?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더군요. 노트북을 펴놓은 채 아마도 일을 하시면서 절 기다리신 듯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으면 차로 태우러 갈 걸 그랬네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기다리실 필요 없으셨는데. 그래도 걱정되는걸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혹시 치맥 어떠세요? 불쑥 말이 나왔습니다. 좋죠? 의외로 사장님이 흔쾌히 답하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던 얼굴이 한순간에 밝아지셨죠. 아파트 근처 24시간 치킨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늦은 밤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걸으셨고 그 어깨가 가끔 제 팔에 스치기도 했죠. 오늘 바람 좋네요. 네, 정말 좋네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이거 엄청 맛있겠다. 사장님이 마치 소녀처럼 들뜬 목소리로 치킨 봉투를 열으셨습니다. 평소에 의젓한 모습은 어디 가고 순수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여기 치킨이 진짜 맛있거든요. 캔 맥주를 건네자 사장님이 수줍게 웃으시며 받으셨죠. 건배할까요? 밤하늘 아래 캔 맥주를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치킨과 맥주가 반쯤 줄어들 때쯤이었습니다. 문득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맥주캔을 만지작거리시더니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마시는 게 몇 번 반복됐죠. 한 모금, 두 모금 용기를 내시는 걸까요? 뺨이 살짝 붉어지신 채 맥주캔을 돌리시다가 마침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의연한 목소리가 아닌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한계예요. 밤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시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연락통을 통해서 들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입찰에 참가한 기업 때문에 저희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맥주캔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더니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냥 이제 포기해야 할까 봐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술기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분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마 최근에 300전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사장님이 맥주캔을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왔던 그 남자 있죠? 그 사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일 거예요. 길리온 산업?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서야 털어놓고 싶으셨던 건지 사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사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그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너무 조심 없는 질문을 한 걸까? 후회가 밀려오려는 찰나 사장님이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원래는 그냥 의뢰하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드시고 사장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왜, 기업끼리는 그렇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되는 그런 결혼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정말 온갖 갑질과 폐악을 일삼았어요. 손에 든 맥주캔이 살짝 떨렸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무시하고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기술력을 폄하하고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이혼을 했죠. 마지막 말씀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회사는 더 힘들어졌지만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멈추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늘 당당하기만 하셨던 사장님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꼭 이번 계약 성공시켜 드릴게요. 주먹을 꽉 쥐며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맥주캔을 내려놓으시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그 말씀에 담긴 체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하신 것 같은 그 목소리.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를 생각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전 정말 행복했어요. 사장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밤거리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정말로요. 이제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 말씀은 한숨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사장님. 네? 혹시 잠깐 회사 휴가 낼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는데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차피 월급도 못 주는데 출근하라고 할 권한이 있을까요? 말씀하시다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아니요, 꼭 나중에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일어나자마자 파티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H전자 관련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어제는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거래처 현황과 기술 스펙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밀도니까 그때였습니다. 서민수 씨, 지금 나와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긴장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의 목소리였죠. 아파트 앞에 내려가 보니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며 사장님 따님이 고개를 살짝 내미셨죠. 타고 어디 가는 건데요? 대답 없이 휴대폰만 보고 계셨습니다. 조수석의 기사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계셨고요. 대체 뭐지?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한 고급스러운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에는 일라빈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명한 수트숍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던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곳이었죠. 들어가시죠.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따님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시더니 직원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데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들이 다가와 이것저것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할게요. 색상은 차콜 그레이로 하면 좋겠네요. 사장님 따님이 천으로 된 책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으신 채 마치 인형 옷 고르듯 골라주시는 게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내밀었던 가격표에서 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게 대체 제 몇 달치 월급인지. 저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서서 말씀드리려는데 사장님 따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셨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옷태가 좋아서 그런가.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네, 하지만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정말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내일 잘 입고 오세요. 더 이상의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듯한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제 의견 같은 건 전혀 묻지 않으셨죠. 가슴 한켠이 불안해졌습니다. 이 옷처럼 저도 뭔가 계획의 일부인 걸까요? 새벽 5시, 일부러 이른 시간에 나섰습니다. 사장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골랐던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밤새 연습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가방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까치발로 거실을 지나려는 순간 어머? 부엌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물 한 잔을 들고 서 계셨죠. 아마도 새벽에 목이 마르셔서 물을 마시러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옷 뭐예요? 부엌 불빛 아래 제 수트가 선명하게 보였나 봅니다.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요즘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설마 대출.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수트 한 벌이 직원 월급 몇 달치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장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안 됐습니다. 나중에 꼭 아시게 될 겁니다. 현관문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 씨, 잠깐만요. 뒤에서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사장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초대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300전자 본사 앞에 도착하자 사장님 따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계셨죠. 늦진 않으셨네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시죠. 팔을 내미시는 순간 마치 무대에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레드카펫,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세계는 처음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 옆에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미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장님을 위해, 우리 공장을 위해 꼭 뭔가를 해내야만 했으니까요. 저기 계신 분이 S그룹 부회장님이시고 사장님 따님은 마치 동네 이웃을 소개하듯 편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재벌가 사람들,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기업인들이 눈앞에 있었죠. 아, 그리고 저기 M전자 회장님도 오셨네요. 와인 잔을 우아하게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정말 M전자 회장님. 샴페인 타워가 반짝이고 클래식 연주가 흐르는 홀 안에서 수천억 대 사업가들이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어머, C그룹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따님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저는 숨기기 힘든 긴장감에 와인 잔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가 정말 존재하다니. 그동안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민수 씨,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사장님 따님이 살짝 웃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티나나요? 조심스레 여쭤보는데 문득 사장님 따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딘가를 바라보시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씩 웃으셨죠. 이제부터만 긴장 안 하면 돼요. 할 수 있죠.
그 미소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미소가 아닌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드는 미소였습니다. 대체 뭐를 하시려는 거죠? 대답 대신 사장님 따님이 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홀 건너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아침에 공장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사장님의 전 남편. 남자는 몇몇 기업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를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차갑고 거만한 목소리,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눈빛. 너 일개 중소기업 공장 직원일 뿐이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고 클래식 연주 소리만이 어색하게 흐르고 있었죠. 가드, 여기 물 관리 안 하나? 이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들어왔어? 곧바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제 동행인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사장님 따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행이는 무슨 동행이냐?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따님은 그런 그의 반응을 즐기시는 듯 천천히 클러치 백에서 초대장을 꺼내셨습니다. 정말인데요? 우아한 손짓으로 초대장을 내미시는데 그의 시선이 초대장 위를 훑었습니다. 특히 동행일란에 적힌 제 이름 위에서 크게 흔들렸죠. 초대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무나 동행인이 되는 줄 알아. 이를 갈 듯 내뱉는 말이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최소한의 참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게 아니면 동행인으로 참여하지도 못하는 거 몰라? 잠시 말을 끊더니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적어도 약혼이 예정된 사이라거나 하지 않는 이상해야 이런 일개 공장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장님 따님이 우아한 동작으로 제 팔을 끌어당기셨습니다. 향수 냄새가 살짝 코끝을 스쳤죠. 그리고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발표해야 할 것 같네요. 저를 보더군요. 왜인지 그 눈빛이 불길했습니다. 사실 숨겨뒀던 제 약혼인이에요.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숨죽인 대화 소리.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독을 삼킨 것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든 와인잔도 위험할 정도로 흔들렸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의 팔짱을 끼고 있는 제 팔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찌저찌 상황이 소등되고 저와 그녀는 함께 저 멀리 테라스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아, 진짜 재밌네. 사장님 따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셨지만 한 번 터진 웃음을 주체할 수 없으신 듯했죠.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방금 그 표정이 너무 웃겨서. 눈가에 맺힌 웃음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시면서도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 그러다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입으로 PPT 발표회 있는 거 알죠? 네, 완벽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따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보여줘 볼래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알겠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면서도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내용 자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자 사장님 따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장난스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료를 훑어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도 아닌데 이 정도로 열정 가지기는 정말 힘든데. 슬라이드를 넘기시면서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PPT나 대본도 엄청 잘 짜여져 있어요. 저희 회사 부장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다 문득 뭔가 떠오르신 듯 저를 다시 쳐다보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S대 나오셨다고 했죠?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발표에 추가해봐요. 사장님 따님이 태블릿을 건네셨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자료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300전자에서 개발 중인. 네, 맞아요.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이랑 지금 준비하신 발표 내용이랑 시너지가 엄청날 거예요. 발표하시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도 가능할 텐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명 이 기술과 우리 공장의 기술이 만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란 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저에게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저희가 마치 개발한 것처럼 발표할 순 없습니다. 그러자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 기술도 드릴게요. 어차피 이 기술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표하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기술은 수백억은 좋게 넘을 텐데. 이걸 그냥 준다고요? 대체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기술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텐데 이걸 대체 왜? 사장님 따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신 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이걸 발표했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건 전부 우리 공장 사장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의뢰 사장이란 게 그런 법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따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와인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소의 우아한 말투가 아닌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300전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길리온 산업이랑 오래 거래해왔다는 이유로 거기를 입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타파하고 싶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회사는 뒤처질 거예요. 기술력도 없고 혁신도 없는 회사와 계속 거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번 일이 바로 혁신의 신호탄이 될 거예요. 우리 회사도 그리고 민수 씨네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그 값으로 기술 하나 넘겨주는 거면 굉장히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장님 따님이 갑자기 제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탐나는 인재네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안 올래요? 연봉도 엄청 잘 쳐줄게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놀란 듯 되물으셨습니다. 장난 아니고 정말 잘 쳐드릴게요. 한 3억 정도면 될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지금 받는 월급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잠시 망설여지는 마음이 들었지만 죄송합니다. 사장님 따님이 픽 웃으셨습니다. 재미있네요. 나중에 더 좋은 제안도 할 건데. 그때도 거절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이제 슬슬 들어가죠. 슬슬 발표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요. 홀 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발표장으로 들어서자 여러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우아한 꽃장식과 함께 기업 로고가 새겨진 금빛 팻말이 놓여 있었죠. 저희는 300전자 팻말이 세워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크리스탈 잔과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따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마치 사탕을 달라는 어린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300전자 사장님께 달려가셨습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장님의 어깨에 살짝 기대시며 어리광을 부리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서운 기세로 그 남자를 제압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빠를 이기려는 건 그만뒀어요. 저도 이제 아빠 경영방침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300전자 사장님은 그런 딸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듣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 전까지 300전자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회사가 뒤처진다고 하시던 분이 안심시키려고 저러는 건가? 그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길리온 산업의 발표가 시작된 거였죠. 대형 스크린에 그들의 로고가 떴고 우리와 경쟁하게 될 기업의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확실히 저희보다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발언 권한 좀 써도 될까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여쭤보시자 300전자 사장님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 대신 얘기해 보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장님 따님의 질문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길리온 산업의 이 기술. 진동 저감률이 생각보다 낮아 보이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검토해봤는데 길리온 산업의 기술력으로는 이걸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요구한 정밀도 스펙에는 못 미치지 않나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길리온 산업 발표자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300전자 사장님이 딸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에 앉히려 하셨지만 장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쟁쟁한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던져진 의문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분위기였죠. 그때 사장님 따님이 제게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니 단상을 가리키셨죠. 지금 나가라고요? 입모양으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길리온 산업의 기술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우리의 기술을 보여준다면 손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기 저 사람은 대체 누구죠? 저 사람 일개 공장 직원 아니야. 귓가에 꽂히는 가시 돋친 말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주제도 모르고 기어 올라와. 여기가 개나 소나 다 나와도 되는 모임이야.
이거 참 이 모임도 이제 완전히 끝났구만. 특히 길리온 산업 임원들의 비웃음이 특히 거슬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예 대놓고 하품을 하더니 옆 사람에게 시간 낭비네 라고 속삭이는 것도 들렸습니다. 이게 겨우 네가 준비한 펜이? 딸아. 삼백전자 사장님의 차가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딸아 정말 실망이구나.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실망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거야 뭐 곧 알게 되겠죠. 하지만 사장님 따님의 표정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한 립스틱을 바른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 저도 왜인지 자신감이 솟구치기 시작하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스크린에 떴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무대니까요. 밤새워 준비한 우리 공장의 기술력, 현장의 노하우, 미래의 가능성까지.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도입니다. 떨리던 목소리가 어느새 단단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길리온 산업 제품의 오차율이 0.1%인데 반해 저희 제품은 데이터가 하나둘 스크린에 올라갈 때마다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하품하던 임원이 갑자기 허리를 고추세웠고 무시하던 시선들이 하나둘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 담당 임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뭘 그래 라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눈을 크게 뜨고 발표 내용을 훑어보더니 급기야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해? 이 가격에 이런 기술력이라고? 길리온 산업 쪽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어느새 불안한 술렁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담당 임원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옆자리와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었나? 우리가 몰랐던 건가? 다른 곳이랑 고민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이잖아. 대체 왜 지금에서야? 발표를 마치자 의외의 곳에서 먼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삼백전자기술연구소 소장님이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명함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랑도 미팅 한번 해보시죠. 이런 기술이면 우리 쪽하고도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대기업 임원들이 너도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때 사장님 따님이 씩 웃으며 걸어오셨습니다. 아까의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은 어디 갔는지 다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오셨죠. 아, 이거 참 아빠. 마치 우연인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른 기업한테 빼앗기면 너무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길리온 산업 쪽에서 간절한 시선이 삼백전자 사장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재계를 이끄는 수많은 기업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리온 산업을 선택한다는 건 곧 경영자로서의 판단력을 의심받는 일이 될 테니까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장의 기술력을 인정한 마당에 그건 정말 최악의 선택일 것이 자명했죠. 결국 삼백전자 사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약해야지. 저 기술력을 놓쳐서야 쓰겠나. 길리온 산업 쪽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여기 서명해 주세요. 계약서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 찍힌 줄 알았죠. 이게 말이 되나? 이전에 이야기됐던 금액의 거의 10배. 아마도 아까 그 수많은 기업들의 러브콜 덕분이겠죠. 이 정도면 밀린 임금은 물론이고 새로운 설비 투자까지 공장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로비에서 사장님 따님과 마주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 차림 그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잘해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사장님 따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잠시만요. 평소에 장난스러운 말투가 아닌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로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게 있어서 지금 사장님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 무언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인이에요? 사장님 따님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짝사랑? 당황한 제 표정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럽네요, 그분.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습니다. 왠지 등 뒤로 사장님 따님의 장난스러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공장으로 돌아와 사장님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서를 보시던 사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해내셨네요.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너무 기쁘신 나머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가까이서 느껴지는 사장님의 향기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황급히 떨어지려는데 사장님도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저를 놓으셨죠. 아,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단은 일에 집중하고 그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사장님이 살짝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가끔 사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면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평생 봐야 할 사이인데 만약 사귀었다가 헤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 같아서요.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어색해진 채로 그만한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이 궁금하여 이렇게 사연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이후에 사연이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